오늘 차량명 특검 부결 관련해 가지고 두 번째 생각해 볼 만한 이슈인데요. 이거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여당의 비대위원장 그 황우여라는 인간의 그 인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오늘 여당도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되게 만족해하고 있는데 긴장을 했을 거예요. 야, 정말 이거 최상병 특검 통과되면 어떡하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갖고 지도부가 한 명 한 명 국회의원들 다 전화하고 설득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 보이는 사진이 뭐냐면 오늘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추경호하고 황우여가 국회의원들 앞에 모아놓고 정신교육 시키는 거예요. 오늘 가갖고 여러분 특검 꼭 부결시켜야 된다. 그런 정신교육 시키는 건데, 정신교육 시킬 때 내가 정말 놀랬어. 정말 제가 노인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 황우여라는 새끼는요 정말 구역질이 나요. 구역질이. 정말 이 구태 정치에 살아있는 상징 같은 새끼야. 내가 볼 때는요.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추경호는 오늘 뭐라고 했냐? 의원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는 바가 있겠고 그 고민의 무게를 모르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추경호가 한 말에 동의 안 하지만 그래도 추경호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특검이 삼권 분립에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라고 명분을 만들어 갖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명분을 만든 거야. 법치주의와 안 맞아. 그렇게 논리를 만든 거라고요. 오케이. 근데 황우여는 뭔지 아세요? 황우여가 자당 의원들한테 특검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했던 이 논리, 이 근거가 뭐냐? 특검법이 통과되면 국방 외교 최전선에서 국가 원수로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소신껏 원만하게 이어가겠냐. 옛말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했다. 지금 당과 대통령이 어렵다. 친구를 도와주자. 그 지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막 진짜 욕이 나와. 욕이. 이거는 황우여가 대놓고 윤석열을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 범죄자로 인정하는 거죠. 아니, 특검 통과된다고 해서 윤석열이가 국가 원수로서 국정을 소신껏 못합니까? 아니 왜? 이 특검이 뭔데? 이 특검이 젊은 해병이 왜 급류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었는지 그 진상규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누가 이거를 방해했고 누가 이거를 왜곡했는지를 막으려고 하는 특검이거든요. 그 막으려고 한 사람이 윤석열이었어? 지금 최상병 수사를 막으려고 계속 외압하고 그리고 계속 방해했던 인간이 윤석열이었습니까? 황우여 말 들으면요 이거 완전 윤석열인 거지. 야, 윤석열이 범인 새끼인데 특검으로 윤석열 잡으라고 특검 통과시키면 윤석열이 어떻게 불안해가지고 국정 운영하겠어.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새끼 범인이라고 했는데 정말 범인인 거야? 정말 범인이어서 특검 거부한 거였고 황우여도 윤석열이 범인이기 때문에 범인 잡으려고 특검 통과시키면은 윤석열이 소신껏 국정을 원만하게 할 수 없어. 그 얘기 하는 겁니까?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짜 친구다. 윤석열이 왜 어려워요? 윤석열이 외압의 주체가 아니고 죄가 없으면 왜 어렵습니까? 특검 통과되면 저 범죄자 윤석열이 범죄가 드러나니까 어렵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정부 여당 대표라는 새끼가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까? 아니 차라리 추경호처럼 이거는 법치주의에 안 맞는다. 아니면 무슨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정신적 같이 이렇게 그냥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던가. 그것도 아니야. 대놓고
윤석열 이 새끼가 외압의 주체야. 외압 범인인데 특검 수사하라고 하면은 윤석열 이 새끼가 제대로 정치하겠어? 지금 윤석열이 범인인데 범인 잡으려고 특검 통과시키니까 막 힘들어하고 있어. 저렇게 어려워하는데 친구들이 도와줘야지. 그거야 지금? 어떻게 이런 식의 논리를 피냐고요. 차라리 다른 논리를 해야지. 여야가 합의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그냥 뻔한 논리 있잖아. 뻔한 논리. 구태하지만 특검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를 안 했네요. 합의 안 했으니까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라든지 그런 걸 해야지. 어떻게 씨발 대놓고 윤석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지켜주자. 그따위 얘기를 합니까? 아니 범죄자를 지켜주자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예. 지 머릿속에서. 아주 간교한 늙은이 새끼죠. 아주 정치 늙은이 새끼. 간교한 새끼 아주. 국민의힘에서 왜 황우여 같은 이 다 늙은 정말 축쟁이 같은 새끼를 비대위원 사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황우여가 누군지 잘 아십니까? 황우여? 황우여가 이렇게 지금 말한 거 정말 기회주의적이고 원칙도 없어. 이 새끼가 판사거든요. 판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특검 통과되면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저 윤석열이 힘들어진다. 윤석열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저 범죄자 새끼를 지켜줘야 된다. 그 논리 아니야. 근데 이 황우여라는 새끼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은 변하지 않아, 진짜로. 인간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해요. 나쁜 새끼는 그냥 평생 나쁜 새끼인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 걸어온 인생이. 이 새끼가 박근혜 때 교육부 장관도 했고 부총리도 했죠. 그리고 5선 의원이거든요. 한나라당에서 비례로 초선, 그때 전국구죠. 전국구 비례로 초선했고, 그 다음에 인천 연수에서 사선하고 5선 의원인데, 이 새끼가 어떤 새끼냐? 여러분, 전두환 신군부 때 전두환 그 군사 정권에 당연히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반대 집회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5.18을 지나면서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에 선봉에서 왔고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그런데 이 전두환 신군부가 당시 그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의 이런 모임, 대학생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어갖고 국가보안법이라든가 반공법으로 처벌해서 막 10년, 15년 막 사형 선고했던 이런 조작 사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학원 민주화 세력들을 아예 그냥 끝장을 내려고 했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항림사건. 이 기사가 82년 1월 20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항림사건 오늘 선고라고 써있죠. 대학, 기업체에 침투해서 비밀조직 확대 혐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동숭동에 있는 항림다방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방에서 자주 만났다. 자주.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이 전두환 신군부가 저것들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 찍은 그 대학생들이 동숭동에 있는 항림다방에서 많이 만나갖고 모의를 했다 해가지고 이 사건을 항림다방이라고 한 거죠. 항림다방.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태복 등 26명에 대해서 지금 수사한다는 거예요. 이태복 등. 이태복이 누구냐? 2021년 1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노동운동의 헌신, 이태복 전 장관 별세라고 있죠. 그 김대중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분이에요. 노동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당시 한겨레 기사 한번 볼까요? 이태복 장관은요, 81년
항림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돼 고문 경관으로 악명을 떨친 이근한의 조사를 받은 끝에 무기징역. 그런데 결국은 7년 4개월 만에 가석방이 되는 거죠. 전두환 정권 끝난 다음에 가석방이 되는 거거든요. 야, 이게 20대 청년이었는데 7년 4개월을 복역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근한한테 고문 당하면서 사실은 고문 당하는데 어떻게 인정을 안 해? 이렇게 억울하게.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 항림 사건의 피해자들이요 다 고문 조작으로 본인들의 죄를 인정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재판관들한테 사실은 수사는 이 경찰이 이건 뭐 보안 사건 얘네들이 하지만 그래서 수사받다가 고문 나가니까 맞아요, 나 무슨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어. 그런데 여러분, 인권 최후의 보루를 그 법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법부가 인권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판결을 잘 내려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나 고문당했다, 나 고문당해갖고 어쩔 수 없이 잡았겠다라고 다 했거든. 판사들이 모른 척하고 그냥 무기징역 15년형 막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보안 사건 아니면 이 수사하는 새끼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판사 새끼들도 신군부하고 하나로 뭉쳐갖고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간첩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정보 세력 조작이라는 거, 이 조작 사건은요, 이 판사 새끼들도 다 그때 한 뭉텅이로 한 패인 거야. 나쁜 새끼들, 개새끼들. 근데 그 항림 사건이 2010년도에 28년도 만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되었어요. 재심에서. 법적으로. 이 항림 사건은 16일부터 44일간 불법 구금하고 거기서 수사관들이 물고문, 정기고문 통해서 자백을 강요받고 여성들한테는 우리가 너 강간한다, 겁탈한다, 막 협박하면서 한 거거든요. 재판부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사법부의 과오로 인해 피고인들이 고초를 겪은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웃긴 게 뭐냐면 사실 지금 뭐 간첩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재심에서 무죄 나오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럼 재심 무죄 나왔으니까 그분들한테 무죄 축하합니다 하고 끝날 문제입니까? 사실은 나는 너무 잘못된 게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 돌아가갖고 그 당시에 수사했던 새끼들, 고문하거나 아니면은 조작하거나 했던 이 검사 새끼들, 경찰 새끼들, 보안 새끼들 다 잡아 넣어야지, 새끼들. 그리고 그거 알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사형 선고하고 무기 주고 했던 새끼들, 그 정도면 됩니까? 근데 재심하고 나서 어떤 검사들도, 어떤 경찰들도, 어떤 보안사 새끼들도, 어떤 판사들도 심판받거나 책임진 새끼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 망쳐놨으면서 개새끼들. 이태복 장관이야 그 이후에 정치해가지고 나름대로 장관도 했다고 하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 이후에 트라우마라든가 간첩 낙인 찍혀갖고 제대로 못 살아요. 그 피해 어떻게 할 거야? 씨발. 제가 근데 얘기를 왜 하냐? 이 항림 사건에 있어갖고 당시 재판장이 누구였냐? 1심, 2심, 대법 다 있지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황우여. 황우여가 이때 2심 배석 판사였어요. 이 개새끼가. 여기 안 나와? 그래서 항림 사건 완전 31년 만에 무죄가 나왔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막 당시 황우여라든가 이강국이라든가 최종영 이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더러운 판단을 한 다음에 이 새끼들이 야, 법관으로서 어떻게 판단했어? 나쁜 놈들. 그게 아니죠. 그 이후에 인생이 그냥 뭡니까? 아주 그냥 인생 이 인생이 오히려 막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이런 더러운 판단 이후에
인생이 그냥 확 피는 거죠. 그래갖고 이 최종영 이 새끼는요 대법원장 됐고요. 이강국은요 헌재 소장 되고요. 이 새끼는요 국회의원의 넌 대표. 이게 말이 돼? 당장 보겠습니다. 권력 횡포, 항사건 1조, 사과하지 않는 황우여 이강국. 2심 재판에서 그 최종영 재판장과 황우여, 이강국 이 배석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때린 새끼가 최종영이고 그때 함께한 새끼들이 황우여, 이강국인데 최종영은 뭐가 됩니까? 그 위에 대법원장. 야, 황우여는요 새누리당 대표, 이강국은요 헌재 재판소 소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냥 물어봐서 애들한테 너희들이 법관으로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살았는데 너희들이 내렸던 이 판단에 대해서 대법에서 요번에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러니까 황우여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 입장 안 밝혀. 사과 안 해. 이런 새끼예요, 개새끼. 그러다가 이게 2012년이죠.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합니까? 청문회를 내. 인사청문회. 그때 가갖고 처음으로 판사 시절에 항사건 유죄한 거 유감이다라고 한마디 해요, 이 개새끼. 청문회 하면서 항사건 관련자들에게 유죄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고. 고통당한 분들에게 대법원이 유감의 뜻을 표한 점 또한 공감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 개새끼? 판사로 있으면서 당시 수사기관에서 물고문, 정의고문하면서 강제로 시인받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나와가지고 판사한테 나 사실은 고문당했다고 말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사형 선고 내려버린 이 개새끼들이 3년 지난 다음에 아유 유감이네요 말하면 끝나는 겁니까? 씨발 아유 그런 새끼 중에 하나가 황우여예요. 황우여 이런 새끼예요. 근데 이 새끼는 그 이후 그냥 승승장구 개새끼. 근데 이 새끼가 교육부 장관 되려고 이렇게 본인이 과거 판단 정부의 친군부에 협력해갖고 결정 내린 거 사과했죠. 그러면 이 새끼가 그 이후에 교육부 장관 돼가지고 어떤 짓을 했냐?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이 과거에 신군부 무서워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판결을 내렸다. 이걸 그러면 사과합니다. 사과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된 겁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된 거거든요. 사회부총리 된 거야. 그러면은 본인이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뭔가 의미 있고 과거를 반성할 만한 행적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새끼가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뭐예요? 국정화 교과서 만드는 거였어요. 국정화 교과서. 인간은 안 변해요. 판사일 때 신군부와 야합해가지고 이렇게 더러운 판결을 내린 새끼는 여전히 시간이 30년 지났고 나이를 처먹었어도 똑같이 하는 거야. 교육부 장관으로서 역사를 왜곡하고 박정희 찬양하는 그런 국정화 교과서. 이게 딱 정부에 야합하는 거 아닙니까? 국정화 교과서에 있어갖고 최 앞에 앞장서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짓이 안 변해. 안 변해 인간은. 혹시 오해할까봐 황우여가 그래도 그때 배석판사로서 실수한 거 아니에요? 이 새끼는 이게 처음이 아니죠. 이거는 82년도 2월달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어떤 기사냐? 제일교포 위장 간첩 이현치의 사형 선고. 이현치는 제일교포로서 한국에 와갖고 삼성에 취업한 29세의 젊은이인데 그 젊은이가 과거에 북한에서 간첩 교육받고 우리나라로 와서 위장 취업해가지고 기업의 정보를 빼돌린다 해가지고 지금 간첩으로 만든 사건이에요. 실제로
박정희 때, 전두환 때 간첩 조사 사건이 되게 많았죠. 그 중에 보면은 특히 누가 많냐? 어부들이 많아요. 어부들. 왜냐면은 이 어부로서 이제 고기잡이 하다가 사실은 뭐 본인들이 의지하지 않았지만 바다에는 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까지 넘어가다가 납포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북한 갔다 왔다고 해서 간첩으로 몰아버린 경우가 많았고, 또 하나는 제일교포들. 제일교포 1세대들이 자녀를 낳았어. 그 자녀들이 막연히 한국이 우리 고국이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자녀들이 기대를 가지고 20대 때 한국에 와서 공부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언어도 약하고 딱 그래. 근데 제일교포들이 일본에 뭐가 있습니까? 조총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교포와 조총련 사이를 엮어가지고 간첩이라고 몰아가기가 제일 좋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신군부의 새끼들이 간첩 사건 만들 때 타겟이 어부들 아니면 제일교포였거든요. 이현치 선생도 이때 걸린 거죠. 당시 기사 한번 볼까요? 기사 보면은 이때 판사는 누구냐면 이 이름이 나온 거는요, 신성택. 이 새끼도 웃기는 새끼죠. 정말 나쁜 새끼예요. 응? 신성택 판사가 제일교포 전자기술자 위장 간첩사건 선고 공판에서 전 삼성전자 음향사업부 직원 이현치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방공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했어요. 어떤 제목이냐? 제일교포 2세인 이 씨는 일본 대학 1학년 때인 지난 74년 북계에 가서 평양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국내에 들어와 삼성전자에 입사, 회사의 기밀과 군사 기밀을 수집해 보고하고 노사분규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런 간첩이라는 거지. 이렇게 해갖고 간첩으로 만든 사건이에요. 사형. 이때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 당시에 부인이 만삭이었어요. 만삭. 근데 이 새끼들이 부인도 여기 보면은 부인에게도 부인이 누구냐면은 박정숙 씨인데 그 박정수 피고인에게도 25살이거든요. 방공법 위반죄를 적용해갖고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했어요. 이때 만삭이었거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이현치 씨를 마찬가지야. 여기도 고문하고요. 어떻게 회유하냐? 이때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너 아이 못 볼 수 있어? 죽을 때까지? 그걸 협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형한테는 죄를 시인하면은 동생 형량을 줄일 수 있어. 그런 식으로 거짓말해가지고 가족의 어떤 형이 내 동생 간첩 맞다. 또 그렇게 또 해버리거든요. 나쁜 새끼들 진짜. 근데 이 사건도 어떻게 됐습니까? 2012년에 대법에서 결국 무죄가 나와요. 무죄가 나옵니다. 당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면은 이현치 선생과 박정수 선생 이 두 사람의 모습인데, 당시 만삭이었던 아내는 영장 없이 보안사에 끌려가 7일 동안 불법 구금돼 있다가 양수가 터져 급하게 병원으로 옮긴 뒤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이 씨한테 아들 빨리 보고 싶으면 자백하라고. 또 이 씨의 형이 형장을 깔아주겠다는 보안사 회의에 넘어가서 재판에서 이 씨를 간첩이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이런 어이없는. 그러면서 이 씨가 교도소에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해요. 2번이나. 그래서 사형 선고였다가 아마 2심에서 15년형 나왔다가 96년도에 강호철 특사로 나왔을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근데 이때 재판관이 누구냐? 이때 황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관도 누구였냐면 황우였어요. 황우요. 개새끼. 그 나중에 SBS가 이현치 선생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다음에 황우를 취재를 했어요. 그 당시 재판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황우여가 뭐라고 하냐? 찾아가니까 모른다. 모른다. 난 이현치 누군지 모르겠다. 예의를 지켜라 하면서 아예 인터뷰를 거절하죠. 그리고 나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황우여가. 뭐라고 보내냐? 먼 길 하셨는데 차도 대접 못해 송구합니다. 판사는 지난 판결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 판결로 말하고는 언급 안 하는 것이 지켜 내려오는 불문율입니다. 무슨 개소리야 이 씨발 개새끼 아주. 누군가의 인생에 이게 박살내놓고 예? 간첩으로 한 사람을 몰면은 그 사람 인생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들도 시작해갖고 그 손녀까지 연자가 돼요. 이현실 씨도 재심 청구 안 하려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그냥. 그런데 손녀가 연재에 걸리는 것 때문에 손녀 때문에 간첩의 손녀다 그 얘기 듣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재심해가지고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 보세요 개새끼. 판사는 지난 판결 내용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 것이 불문율이래. 이 씨발 개새끼야 이따위 판결 내놓고 이따위 말을 해? 이런 씨발놈 진짜. 나 진짜 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그런 새끼가 지금 다시 돌아와가지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이 억울한 죽음, 태상병의 죽음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새끼들 때문에 누가 이걸 방해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특검에 대해서 뭐라는 겁니까? 이거 특검하면은 대통령이 너무 어려워진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하면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일관성이 있죠. 일관성이 있어요. 이 개새끼. 젊었을 때 했던 판사로서 했던 이 불의한 짓과 나이 처먹고 지금 하는 짓이 똑같아. 변화가 없어 이 개새끼들. 인간 쓰레기 새끼들 아주.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새끼들은 끝까지 이렇게 잘 살아요. 그리고 잘 죽어. 그럼 도대체 정의는 있는 거야? 정의는? 이 땅에? 정의가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전 이래서 뭐 특정 종교 관계없이 이래서 지옥이 있어야 돼. 지옥이. 지옥에도 있어야지 우리가 사실은 위로가 되지. 이런 나쁜 새끼들 이렇게 평생 나쁜 짓 하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는데 개새끼들 끝까지 호가호위하고 잘 살다가 지금은 또 뒤늦게 비대위원 돼가지고 또 어떤 짓 하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불의한 짓을 하고 있거든. 이 새끼 또 잘 먹고 잘 죽을 거예요. 씨발.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이런 새끼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돼.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해. 씨발. 죽어서라도 고통을 받아야지. 아니면 이 새끼들이 처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방송이나 글로라도 이것들이 얼마나 사악한 새끼인지 자료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 평화박물관의 한홍구 교수님과 그 팀이 이 뭡니까 그 반헌법 열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예 기록으로 남기는 거 아닙니까? 친일 인명사정 같이 반헌법적인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 이름을 남겨갖고 아예 역사의 재판에 딱 세우겠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 것들. 나쁜 새끼들. 그래서 황우여가 얼마나 나쁜 새끼인지, 얼마나 일관성 있는 나쁜 새끼인지를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소개했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